영끌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이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거를 사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네. 부동산 버블 주의입니다. 하도 부동산이 상승한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버블이다 이런 의견도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상승장에 또 부동산 투자 경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상승장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복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하면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단 지표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아실이라는 플랫폼을 많이 쓰거든요. 여기 가격 변동을 눌러보시면 지역별로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좀 보기가 편해서 저는 이 자료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2020년부터로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 4월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가파르게 전세가랑 매매가가 빠르게 오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버블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집을 안 살려던 사람들도 막차를 놓칠까봐 투기 수요들, 그리고 어떤 실거주 수요들도 가수요라고 하는 사람들도 수요로 유입이 돼서 이제 아파트들을 많이 사게 되면서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22년 5월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떨어지는 폭이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경매로 싸게 낙찰받는 폭보다 훨씬 더 커요. 지수로 표현을 했을 때 0.12%라고 해서 뭐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체감상 한 10억짜리 아파트가 한 7억이 된 느낌입니다. 근데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 입찰할 때 아파트니까 이제 경쟁이 좀 붙잖아요. 실거주 분들도 경매에 참여하시고 10억짜리 아파트 권리문서 깨끗한 거를 7억에 받기는 거의 힘들거든요. 2억 정도 싸게 낙찰이 되지 뭐 7억까지 싸게 낙찰이 되기 어렵습니다. 상승장에 10억짜리를 8억에 샀던 사람도 이 아파트가 7억이 돼 있으면 1억 손해잖아요. 그런 점에서 분명히 경매로 낙찰 받으신 분도 상승장 꼭지에 낙찰을 받으신 분들은 가격적으로 손해를 보신 분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서울은 이렇게 가파르게 또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뚫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2년 8월보다 지금 현재 그래프 수치 25년 11월 요 지표가 지금 훨씬 더 가격이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울 아파트는 싸게 사서 손해를 봤을지언정 보유를 했던 사람들은 지금 회복을 했을 겁니다. 회복을 하고 차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서울이 아니라 경기, 인천만 가도 회복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22년 9월이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 여기는 88, 그러니까 12% 정도가 더 낮거든요. 현재 시점도. 이게 시간이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는 거는 이때 샀던, 경매로 샀던 사람들도 손해를 보고 있을 거다, 가격이 떨어져 있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합니다. 경기도랑 그래프가. 물론 경기도 인천 안에서도 최상급지가 있고 급지마다, 그리고 대장아파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장아파트만 경매로 나오는 건 아니고 대부분 대장아파트가 아닌 그냥 보통의 물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가격, 전체적인 지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회복을 여전히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제 사례로도 한번 볼게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이게 22년 가장 고점이었을 때 22년 11월 달에 낙찰이 된 물건입니다.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2억 700. 퍼센트로 보면 61%에 받았어요. 아파트를. 굉장히 잘 받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현재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감정평가된 시점이 21년 12월인데 한창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예요. 물론 이 낙찰을 받은 시점도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시점이지만 보통 이제 아파트는 90% 정도가 시세라고 봤을 때 그래도 30% 정도는 싸게 받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는 싸게 받은 게 맞아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현재 시세는 2층이 정확히 비슷한 같은 층이 1억 9천에 나와 있네요. 매물로 1억 9천에 나와 있고 실거래도 2억까지는 어려워 보이고 저층이기 때문에 1억 9천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3년 전에 2억 700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손해죠. 이 당시에는 시세가 아마 2억 2천, 2억 3천 정도는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게 빠지면서 지금 1억 후반대까지 내려왔고 경매로 한 2천 정도 싸게 받았으나 떨어진 폭이 4천, 5천으로 더 커서 지금 여전히 손해인 물건입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경매로 샀는데도. 경매로 산다고 장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승장에는 경매로 싸게 사더라도 싸게 산 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물건도 보시면 올라가는 속도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20년 12월에 평균이 1억 7,500인데 정확히 1년 뒤에 평균이 3억 6천이 돼버려요. 가격이 2배가 올라버립니다.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상적이진 않죠. 정상적이지 않은 시점에 경매로 싸게 낙찰을 받을지언정 이 거품이 사실 1억 이상의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그게 다 걷어지고 나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내가 싸게 받은 것보다. 지금같이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거품이 끼고 있다. 그리고 집을 안 살려던 사람도 집을 막 산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것보단 경매로 사는 게 당연히 낫지만 경매로 사더라도 이게 3년 뒤에 4년 뒤에 가격이 더 떨어져 있으면 또 손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매가 만사능통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난 상승장을 복귀하면서 네.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를 해왔는데 일단은 영끌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이 시장에서 가장 좋은 거를 사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서울 지역 아파트에 한정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서울 지역은 아까도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렸지만 떨어졌지만 결국 회복을 하고 정고점을 뚫었잖아요. 서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의 특성상 지방에서도 똘똘한 한 채라는 건 이제 전국구로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지방에 있으신 분도 지방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아파트를 사두는 거죠. 지금은 뭐 실거주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미리 이제 사둔 거고, 그러면서 서울 지역에 돈이 몰리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는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는데 그 외 지역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보다. 영끌하면 안 되는 게 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락장이 오더라도. 맞죠. 근데 그때 많이 못 버티신 분들이 지키지 못해서 경매 많이 쏟아졌던 것 같은데 서울이고 경기도고. 그래서 뉴스 기사로도 많이 나왔던 게 영끌족들의 눈물, 영끌족들의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금리가 높은 이금융권을 쓰면 사실 가격이 떨어진 것보다 내가 그 집에 대해서 대출 부분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집값보다. 제가 그걸 경험을 했었거든요. 대출이자도 사실 크지만 이걸 낸다고 해서 내 자산의 가치가 또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버티기가 상당히 쉽진 않습니다. 빨리 팔고 싶고 이걸 털어내고 다른 걸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아파트라는 건 보유를 하면서 가치 상승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죠. 섣부른 판단을 해서 또 빠르게 팔아버리고 또 손해를 보고, 그런 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저희는 이제 소액 투자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파트를 봤던 거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는 오를 때는 또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때는 굉장히 큰 폭으로 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퍼센트로 보통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근데 그 퍼센트라는 거는 가격이 크면 클수록 절대 금액 자체도 커지거든요. 10억의 10%와 5억의 10%는 다르죠.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큰 물건을 낙찰받는다, 그리고 보유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떨어졌을 때는 더 큰 폭으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액 물건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떨어지는 폭이 있더라도 소액 물건들, 금액이 작은 물건들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정도로 떨어집니다. 근데 뭐 내가 진짜 영끌을 해서 정말 큰 물건 10억 넘는 거를 받아버리면 1, 2억이 그냥 우습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되면 전체 자산, 내가 버티지 못한, 내 인생이 정말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최고로 좋은 걸 살 게 아니면은 사실 저는 좀 쪼개서 아니면 좀 소액 물건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상승장을 복귀하면서 좀 알게 된 거는, 진짜 안전한 투자는 정말 뭐 영끌해서 좋은 거를 사서 버티는 거, 물론 그게 반포의 아파트면은 그게 가장 맞지만 모든 사람이 반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투자금을 갖고 있으시거나 그런 상황, 다주택자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반포 아파트나 뭐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없는 분들은, 저는 제일 안전한 투자는 상승 하락에 영향 없이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이 되지 않는 단타 매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큰 물건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도 그걸 쪼개서 좀 분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분산 투자를 해서 여러 채를 사라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를 해서 한 일부는 경매로 소액 단타 투자를 하고 일부는 뭐 금 투자라든지 다른 뭐 주식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을 해놓는 게 포트폴리오 짤 때 좀 더 안정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원에 오시는 분들도 사실 시드가 충분하신데 소액 경매로 나눠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시드가 많은 분들이 그 큰 돈을 한 곳에 넣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앞서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KB부동산에서 이제 고액 자산가, 그러니까 부자들의 보고서 리포터가 발행이 됐는데, 점점 이제 상위층으로 가는 이제 자산가로 갈수록 포트폴리오가 되게 다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좀 중위층이나 중상층은 거의 다 이제 부동산에 몰빵이 돼 있고, 최상위층은 부동산에 몰빵돼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코인, 금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도 좀 분산 투자를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자본이 시드가 많은 분들일수록. 그래서 좀 쪼개서 투자를 한다. 그게 저는 리스크 분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쪽이 망하더라도 다른 한쪽, 다른 곳에서 좀 이거를 커버할 수 있게, 시드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좀 소액 투자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전제는 내 안전한 집, 내 우량한 집이 마련됐다는 전제하에서 나머지 금액으로는 좀 이렇게 단타 투자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주택자인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이미 뭐 시드가 많거나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더라도 다주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단타 투자를 해요. 왜냐면 단타 투자는 바로 팔기 때문에, 팔고 나면 바로 또 무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또 다음 집을 살 때 중과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세금 중과 피할 수 있는 수도권 1억 이하나 지방은 2억 이하, 이렇게 좀 물건들을 살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단타 매도를 하려면 우량한 물건으로 단타 매도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평수가 커지면 또 부가세라는 걸 물게 되고, 우량한 물건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서 가격을 높게 입찰하고
하기 때문에 싸게 받아서 비싸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점에서 또 매매 사업자로 내가 단타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큰 물건보다는 좀 작은 물건들로 보죠. 그리고 어차피 팔 물건들이기 때문에 시드가 많은 분들은 한 번에 5개 입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거를 5개를 다 받지 못할 가격으로 입찰을 하는 거죠. 거의 최저가를 쓴다든지 그 중에 하나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5개 입찰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낙찰받거나 뭐 2개를 낙찰받을 때까지는 비규제는 중간은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성님이라고 우리 기수분 최저가가 이제 가격 대비해서 거의 40%가량 떨어진 물건을 최저가에 다 쓴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한 최저가에서 2천만 원 정도 올렸을 수 있는 물건인데 그분은 전략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더 낮춰 쓰는 대신 여러 개를 입찰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낙찰이 돼서 수익률이 대박이죠. 제가 보통 수업 때 설명드리는 거에 2배, 3배 이상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 한 물건으로. 그런 전략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저희가 매년 1월에 구독자분들까지 해서 세미나를 준비하곤 했었는데 또 이번에는 졸업생분들이 워낙 많아지면서 졸업생분들만 초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1월 초에 유튜브 라이브를 또 준비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일반 구독자분들한테도 네. 또 좋은 정보 드려야 되고 네. 하기 때문에 또 라이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월 5일 7시 반에 저희가 라이브를 할 거고요. 줌 라이브가 아니라 이거는 각 잡고 이제 유튜브로 송출되는 라이브를 진행할 겁니다. 그때 이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제 경매란 무엇인지, 경매 왜 단타 투자를 너는 계속 얘기하냐, 빌라 단타 투자를 왜 계속 얘기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원래 기존에 안 하던 것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거예요. 빌라 조사할 때 시세조사, 손품조사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어려워들 하시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저희 분업님께서 개발하신 프로그램을 쓰시면 엑셀 파일만 집어넣으면 바로 그냥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팔리고 거래가 많고 어느 평수가 제일 거래가 많고 그리고 어느 가격대가 가장 거래가 많은지, 그럼 거래가 많은 그 물건을 기준으로 물건을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타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어디가 팔리냐, 어느 걸 봐야지 매도가 잘 되냐, 이 프로그램이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라이브 때 분업님을 모셔서 스터디 멤버들의 성과 소개 및 이 프로그램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은 소개를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소개를 받는다고 갑자기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저희 수강생이 되시면 이거를 무료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손품으로 알려줬던 걸 다 프로그램화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얼마를 쓰면 수익률 얼마, 입찰가 얼마를 쓰면 수익률 얼마, 이것들도 다 보여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1월 5일 저녁 라이브 2부에서 저희가 한번 시연을 해볼 예정입니다. 저희 정규 강의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 정규 강의는 1월 8일 평일반이 이제 오픈이 돼서 일주일을 앞두고 있네요. 개강이. 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 8일 목요일 날 개강을 하고요. 평일반은. 그리고 7주간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10시부터 13시까지 교육이 진행이 되고 주말반은 1월 10일 토요일 개강을 해서 2월 21일에 종강을 합니다. 7주간 교육이 되고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상세 페이지에도 혜택들 정리해서 넣어놨어요. 저랑 이제 상담할 수 있는 상담권, 각종 대행 서비스, 대출 상담사님 연결, 인테리어, 그리고 졸업방 지금 800분 넘게 들어오셨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빌라 분석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계속 업데이트를 이제 분업님께서 하고 계시고 저희 뭐 리치스쿨 내 강의들 할인, 중개사님 연결과 대부대출까지 연결을 해드린다는 거, 열세공 사장님까지 연결을 해드립니다. 이 모든 혜택들을 포함해서 강의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